최태원 노소영 사건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에 대해서도 그 최태원 회장 측에서 이번에 그 1.38조 원 이번에 그 노소영 관장한테 지급하라 이 판결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이 상고 의사를 밝힌 것 같습니다. 그랬고 또 3심이 법률심이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이 좀 주장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그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 네. 당연히 이제 최태원 회장 쪽에서는 상당한 법리 오해가 있다. 법리 오해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예. 결국에는 그 SK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최태원 회장의 특유재산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배우자인 노소영 관장의 그 재산 형성 기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그 소위 300억 비자금 맞습니다. 이 이제 SK의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잖아요. 유무형 뭐 기여를 그렇습니다. 했다거나 뭐 방패막이를 했다 이런 부분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와 동시에 그런 주장도 할 거예요. 원래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건드릴 수 없게 돼 있긴 한데 예. 아주 이상한 경우에는 그걸 체증법칙을 위배했다고 해서 사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드물게는 예외적으로 네. 사실관계를 건드리기도 합니다. 네. 사실 체증법칙 위배로 파기환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체증법칙 위배도 같이 주장을 할 것 같고 네. 그 재산 분할 대상에 대해서는 이게 재산이 한 카테고리가 한 10가지 돼요. 네. SK 주식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뭐 미술품도 있고 아, 그렇죠. 네,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이유서 뭐 분량은 엄청 날 것 같고 보통 이런 사이즈의 사건들은 상고이유서 내고 답변서 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상고심에서도 양쪽 대리인들이 계속 서면 공방을 해요. 그래서 뭐 참고 서면이 뒤에 번호가 붙어서 뭐 1, 2, 3, 4 이렇게 계속 달고 서로 들어갈 겁니다. 이것도 오래 걸리겠네요. 이거는 심리불속행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심리불속행이라는 거 볼 것도 없다 해가지고 이제 아예 안 봐버리는 건데 네. 심리불속행이 아니고 이제 배당을 해가지고 좀 오래 볼 것 같다. 그러니까 심리불속행은 우리가 민사나 행정사건은 네. 대법원에 올라간 지 4개월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예. 4개월이 넘어가면은 대법원은 어쨌든 뭐 형식상으로든 뭐든 제대로 된 판결문을 써야 돼요. 네. 심리불속행이라고 하는 건 우리 기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볼 것도 없다고 잘라버리는 거고 예. 그거는 판결문 2장이에요. 네. 아. 딱 단골로 쓰는 문구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데 이 사건은 그렇게 할 수는 사실상 없는 사건으로 보이고 네. 대법원이 법리적으로 뭔가 답을 내놔야 된다는 견해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경우라고는 해도 어쨌든 이런 경우에 특유재산의 범위 또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에 네.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쟁점이 되는 게 위자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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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조 3,808억 1,700만 원이라고 하는 네. 어마어마한 재산 분할 금액에 가려서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이혼 소송을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소송을 통틀어서 네. 위자료로 20억 원은 전무후무한 금액이거든요. 네. 보통 그렇죠. 이혼 소송 3천에서 5천 많이 정말 많이 나와요. 1억 1억. 정도인데. 네네. 예. 어디서 5천만 원 그 이혼 소송 위자료가 나왔다고 예. 하면은요 변호사들은 그래요. 그 유책 배우자는 정말 나쁜 사람인가 보다. 네. 예. 그러니까 웬만큼 유책하면은 이제 한 2천에서 3천, 3천 2천에서 그다음에 3천. 이제 네. 정말 많이 나오면 5천인데 네. 이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의 2심 재판부는 네. 작년 6월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는 자기가 혼인 파탄에 책임을 제공한 사람을 말해요. 그게 쉽게 말하면 잘못한 사람이에요. 네. 잘못한 사람. 잘못한 사람은 사실은 먼저 이혼 청구를 해도 원래는 FM대로 하면 안 받아주게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러면은 내가 바람 피우고 상대방을 쫓아내는 네. 네. 이른바 축출 이혼이라고 하는 게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안 축출 되는데 이혼. 네. 요새 이제 하급심 실무는 점점 그 파탄주의 그러니까 이미 혼인 관계가 사실상 깨졌으면 네. 이혼하지 뭐 이런 경향으로 좀 많이 흘러가는 편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주는 경우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혼 청구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그래 그럼 이혼해 이혼해 대신에 나한테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이런 건 다 줘야지 네. 이렇게 해서 이혼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이 재판부는 작년 6월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주면서 위자료를 2억을 선고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맞아요. 보도가 됐었어요. 그때도 굉장히 네. 많은 거였는데 그때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돼가지고 그냥 확정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 20억은 굉장히 큰 금액인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위자료가 어느 정도 기준이 통일되어 있는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게 대표적인 게 교통사고거든요. 교통사고는 워낙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오래전부터 어느 정도 기준이 통일돼 있는데 네. 지금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일반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은 1억 원이에요. 네. 근데 위자료는 재산적인 손해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고 네. 예.
정신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거거든요. 배상하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 중에서 우리가 가장 극한의 고통은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네. 네. 것인데 그게 1억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법원의 위자료 연구반이라는 게 있는데 아, 거기 연구반이 나와 있어요. 있는 예. 위자료 산정 기준 표에 보면 음. 교통사고가 이제 사망하면 기본 1억인데 좀 상당히 그 나빠서 가중을 하면 2억. 예.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위자료의 유형이 그 기준이 유형화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유형에서 제일 높은 게 6억이에요. 6억. 영리적 불법행위라고 해서 우리가 예. 쉽게 말하면 뭐 가습기 살균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뭔가 불법적인 영리행위를 네네. 해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 네. 예. 그러면 위자료가 이제 기본이 3억이고요. 네. 가중하면 6억으로. 네. 위자료 연구반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자료상 족보 있는 위자료의 최대치는 6억이에요. 물론 그 자료 뒤에 보면 뭐 또 그런 내용도 적혀 있어요. 거기서 또 개별적으로 가중할 수 있으면 2분의 1까지 뭐 가중해도 된다 그런 얘기도 있어서 네. 예. 정말 뭐 있는 대로 긁어 모으면 9억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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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은 어쨌든 우리나라 법원에서 본 적이 없는 위자료일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그걸 인정하는 순간 네. 모든 사건에서 위자료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죠. 예, 그러면은 대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걸 그러면 한꺼번에 우리나라 각종 불법행위 사건들의 위자료를 다 같이 올려야 되느냐? 아. 예. 그다음에 이혼의 경우에도 최소한 이혼만이라도 올려야 된다면 네. 그러면 이혼이 교통사고로 사람 죽은 것보다 더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봐야 되냐? 음. 굉장히 대법원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 같고 네. 그러면 심리불속행은 힘들다고 봐야지. 아. 트렌드가 아예 바뀔 수도 있는 사건이어가지고 앞으로 예. 저는 위자료 부분은 네. 파기환송해서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면은 이 20억을 인정해주면요. 네. 나중에 어떤 부자들 간의 이혼 사건에서 물론 부자들이니까 위자료를 많이 인정해줘도 되지 않느냐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재산 분할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네. 뭐 그럼 다른 어떤 사건에서 30억, 40억 이렇게 하급심이 선고를 했을 때 네. 기준이 안 서요. 20억을 인정해주고 시작하면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네. 그 재벌들이 이혼을 하면은 위자료가 20억인데 네. 정신적 고통에 대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바람 피우고 자식을 낳고 그다음에 마치 그 사람이 자기의 배우자인 것처럼 같이 생활하고 네. 이러면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이 큰 건 맞는데 네. 네. 그 상대방이 재벌이면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가 20억이고 네. 그냥 일반 서민이면은 뭐 한 5천만 원, 1억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면 사람의 정신적 고통의 크기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혹은 재산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고 봐야 되는가? 네. 이런 또 심오한 문제가 있어요. 아, 복잡한 사건이네요. 대법원이 많이 위자료 부분이 저는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예. 그럼 지금 단계에서 그 양자가 합의할 그 가능성이 있을까요? 합의는 법적으로는 지금도 할 수는 있어요. 네네. 양쪽이 합의해가지고 뭐 할 수는 있을 텐데 네. 하겠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하려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아, 1조 3,800억이니까 뭐 한 절반 정도 한 6, 7천억 정도에서 이렇게 합의하자 이런 식으로 가능성은 제로다. 그게 우리 예. 그 인터넷에서 많이 보는 만화 짤방 있잖아요. 네. 이긴 걸로 하지 그러니까 않을래. 이긴 걸로 하지 않을래. 네, 그거 같은 느낌을 주는데 네. 노소연 관장 입장에서는 비긴 걸로 하고 싶겠습니까? 아, 아, 그렇죠. 안 하겠죠.